여보, 정미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찬물에 잠긴 그릇들 사이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남편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로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 성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뭐긴 당신 어머님 일이지.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할 말이 그것밖에 더 있어? 정미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심드렁한 표정이었죠.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뭐가 있었나? 지금 나랑 장난해? 아까 아침에 준호 학원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못 봤어? 아니,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저 싸움을 피하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 학원 문제를 대체 왜 어머님께서 간섭하시는 건데? 아니, 학원 문제도 학원 문제인데 솔직히 난 당신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말씀이 귀에는 듣기 싫어도 몸에는 좋은 약이니까 달게 들으라고? 나랑 지금 장난해? 준호, 거기 학원 들어가려고 돈이랑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고작 애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학원을 그만두라는 어머님 말씀에 당신이 동조를 하면 어쩌자는 건데. 정미가 오랫동안 참아온 것을 단번에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지? 내가 애 옷 좀 샀다고 어머님이 소비 좀 줄이라고 한 소리 하셨지? 내가 무슨 대단한 옷을 샀길래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아울렛에서 제일 싼 거 산 거야. 거기에다가 당신은 또 왜 끼어들어? 앞으로는 사기 전에 어머님과 상의하라는 게 말이야 방구야? 정미야, 그건 입 닫고 그냥 잠자코 들어. 아내 정미의 불호령에 성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미는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사실 3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호의 엄마인 성옥자 씨가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죠. 그냥 나는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한 거야.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중간 다리 역할? 어떤 놈의 다리가 이따위로 부실해? 왜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거냐고. 당신은 우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항상 어머님 편을 들잖아. 정미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성호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망했다. 이제 한동안 계속 바가지를 긁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나도 좋다고 했잖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잇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요즘 나 혼자 이 집에서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야. 당신하고 어머님하고 심지어 준호까지 편먹고. 나만 힘들어지는 기분이라고? 정미가 잠깐 말을 멈추고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 지금 당신 어머님은 나를 쫓아내고 이 집의 안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신다고. 70세 성옥자는 방문 틈새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밝은 편이라 웬만한 대화는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 계집애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옥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미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계략이라는 걸 말이죠. 효부인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옥자는 지난 시간 동안 정미를 면밀히 관찰해왔어요. 처음에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계산적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정미가 옥자에게 보이는 친근함은 거칠애일 뿐이었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정미도 정미지만 내 아들 성호도 참 답답하다. 옥자는 아들의 우유부단함에도 실망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비록 정미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상황을 바로잡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옥자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서봤자 가족 갈등만 커질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앞서 보았듯 정미의 기세에 이미 옥자의 아들 성호는 잔뜩 기가 눌린 상태였습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대신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나저나 정미쟤도 정말 웃기는 얘네. 성호 없을 때 나한테 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건가? 정미는 그럴듯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애초에 옥자가 손주의 학원 문제에 개입한 이유는 정미가 학원비를 핑계로 성호에게 돈을 받고는 그보다 훨씬 싼 학원에 등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차액은 모두 정미의 개인 씀씀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었죠. 우연히 그걸 알게 된 옥자로서는 그걸 드러내고 바로잡을까, 은근히 돌려서 눈치를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정미의 체면을 생각해 나름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인데 정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지. 옥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투는 건 젊을 적부터 마을 통장과 부녀회장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도맡았던 옥자의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미의 폭발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겠어. 성호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정미 때문에 그래요. 올게 왔구나. 옥자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성호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요, 엄마. 앞으로는 준호 학원 문제나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짜준 대본을 대신 읽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 말은 정미가 성호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간섭이라. 옥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엄마가 심하게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정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성호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어렵고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옥자가 깊이 실망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그래, 알겠다. 옥자가 의외로 쉽게 동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던 성호는 놀라서 눈을 끔뻑였습니다. 정말요? 응. 며느리가 힘들다면 시엄마가 참아야지. 옛날과는 시대가 다르니까. 앞으로는 아무 말 안 할게. 예상보다 좋은 반응에 성호는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미 이것이 이제 내 아들까지 앞세워서 나를 입 다물게 하려고 하는구나. 옥자는 며느리의 계산이 치밀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를 견제하는 방법은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이야. 하지만 자기가 우습게 본 이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직 모를 테지.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게 해줘야겠구나. 그런데 성호야, 네? 엄마가 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시간 되니? 옥자가 비밀스럽게 속닥였습니다. 성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죠. 뭔데요? 그냥 별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정미랑 셋이 같이 볼까? 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준호 학원 관련된 건데 너희 둘이 같이 있을 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호는 어머니의 신중한 태도에 약간 불안해졌어요. 옥자의 아들로 자랐으니 엄마가 저럴 때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나쁜 일은 아니죠? 글쎄, 그건 너희가 판단을 해야겠지. 그날 저녁 퇴근한 성호는 정미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결과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는 간섭 안 하시겠대. 정말? 웬일이시래? 어머님 성격에 몇 마디 더 하지 않으시고. 별말 없으셨어. 정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쉽게 물러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그런 데가 나와? 그런데 뭐? 엄마가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시네. 뭔가 보여주실 게 있나 봐. 뭘 보여준다고? 준호 학원 관련된 건데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 정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인 옥자가 먼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고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꼭 해야 해?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일단 우리 엄마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으니까 우리도 성의는 보여야지. 어차피 앞으로는 간섭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30분 후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옥자는 차분한 표정이었고 성호는 긴장해 보였어요. 정미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미야, 성호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옥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고생은요. 그냥 저는 살짝 툴툴거린 건데 오빠가 눈치 없이 어머님한테까지 말을 전해서 저야말로 너무 송구해요. 성호가 순간 정미를 보며 네가 말을 전해달라며 라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정미가 허벅지를 꼬집자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하간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어른이 돼서 먼저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 어머니, 정미는 옥자의 예상 외 부드러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정미가 살짝 긴장의 끈을 놓자 옥자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야, 내가 왜 준호 학원 문제에 신경을 썼는지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옥자가 가방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준호 학원에 다녀왔거든. 학원에 직접 가셨다고요? 왜요? 성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옥자는 차분하게 답을 했죠. 그냥 준호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싶었고. 학원비라는 말에 정미의 얼굴 표정이 순간 흠칫 굳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옥자가 반드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비싸다고 하던데 우리 준호가 다니는 곳은 얼마나 할까 궁금하더라고.
옥자가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성호가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 학원비 영수증이야. 한 달에 25만 원이더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만 원이요? 그럴 리가. 정미,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준호가 다니는 학원은 한 달에 80만 원짜리라며. 완전 우등생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55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정미를 향한 옥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점차 사태를 파악한 성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났다는 증거였죠. 어머님, 잠깐만요. 정미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미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또 다른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영수증이에요. 정미가 내민 영수증에는 분명히 월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 이름도 날짜도 모든 게 옥자가 가져온 것과 똑같았죠. 어머님이 가져오신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받은 영수증이에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명을 쓴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옥자는 기가 찼습니다. 오늘 옥자가 직접 학원에 가서 원장과 면담까지 하고서 받아온 영수증이었는데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걸 알 리가 없는 성호는 두 영수증을 번갈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져온 이 영수증은 뭐예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요? 옥자가 자신이 가져온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천천히 상황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옥자가 가져온 영수증은 분명 진짜였어요. 그리고 오늘 학원에 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니 상황은 옥자에게 유리했습니다. 며느리 정미가 가져온 영수증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만약 저것이 위조된 것이라면 오히려 정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영수증을 위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건 아주 큰 죄라고 들었는데, 옥자가 정미를 향해 떠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미가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게 보이더군요. 얼굴로는 간신히 웃고 있었지만 매우 불쾌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정미가 성호를 향해 말하더군요. 오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뭐? 갑자기 왜? 다녀오라면 좀 다녀와. 어머니랑 여자들의 대화 좀 하게? 아니, 갑자기 왜? 가라면 좀 가라고? 정미가 단호하게 말하자 성호가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이고, 저놈 자식, 자기 부인한테 아주 꽉 잡혀 사는구나. 옥자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서 일어나는 성호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정미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었거든요. 성호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정미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말이니? 모르는 척 마세요. 어머니 지금 제가 학원비 삥땅 쳤다고 꼬투리 잡으시는 거잖아요. 띵땅이라니, 정미 너 그런 말도 쓸 줄 아는구나? 아니, 그게 말렸다. 정미가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금니가 아주 부서져라 이를 물더군요.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10이라니? 아이고 무서워라. 어머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며느리에게 옥자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됐고, 이따가 성호가 나오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난 그동안 최대한 좋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솔직히 좀 아쉽다. 옥자의 말에 정미가 팔짱을 끼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아주 그냥 밑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싶어서 옥자는 혀를 찼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선 정말 그렇게 떳떳하세요? 뭐라는 거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하늘에 두고 한 점 오점 없이 그렇게나 떳떳하시냐고요? 정말 얘는 못 쓰겠구나. 옥자가 당장이라도 아들 성호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산악회에서 아저씨들 만나고 다니신 거 오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산악회?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옥자가 당황한 나머지 표정을 숨기지 못하자 정미가 여우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휴대폰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막판에 다툼이 좀 있으셨던데요? 그것도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던 산악회 때문에요. 부끄럽지만 정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옥자는 한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산악회에서 다른 남자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은 모르겠지만 성우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우 오빠랑 아버님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을 배신하고 어머님이 불륜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너 그 입 조심 안 하니? 참다 못한 옥자가 한마디를 하자 정미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 치실 입장이 아니실 텐데요? 정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옥자가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무엇라고 할 말이 없었죠. 정미가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쓸데없이 일어서 계시지 말고. 옥자가 자존심 때문에 잠시 버티자 정미가 재차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빠 불러서 다 말할까요? 이 망할 것이. 옥자가 어금니를 꽉 깨물다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옥자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는 정미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신도 정미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았습니다. 하긴 내 아들을 구워 삶은 여자인데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구나 싶었죠.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가 학원비를 떼먹은 걸 비밀로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자.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미가 기가 찬다는 듯 말했습니다. 고작 돈 몇 푼 가로챈 거랑 바람을 피운 거랑 같나요? 이걸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내가 이 집에서 떠나길 바라니? 그런 거라면 알겠다. 옥자 입장에서는 나름 각오를 하고 뱉은 말이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서라도 아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옥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악독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고작 그렇게 값을 치르려고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께서는 아무데도 못 가세요. 정미가 고개를 옆으로 비틀며 말을 하더군요. 계속 이 집에 계시면서 저희 집 수발 좀 들어주세요. 뭐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아, 그래. 종이나 머슴처럼요. 그때 아들 성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이 이야기 다 끝낸 거야? 성호의 물음에 정미가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 잘 끝났어. 그럼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옥자의 고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미련퉁이. 도대체 왜 산악회에서 그딴 인간을 만나서. 정미가 추가로 옥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사진과 문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옥자가 산 정상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다정한 문자를 보낸 것까지 있었죠. 내가 멍청이지. 순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으니. 옥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잠깐 기댈 어깨가 필요할 뿐이었으니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다가온 새벽 3시.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정미였죠. 어머님, 아까 나누었던 생산적인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 아참, 그나저나 내일 아침 메뉴로는 소불고기 어떠세요? 벌써부터 나를 부려먹을 작정이구나. 새벽 3시에 어디 돈 주고 사람을 부려도 무례할 짓을. 정민은 약점을 잡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불고기라니? 이 새벽에 대체 어디서 고기를 구한단 말이야? 냉장고에 소고기는커녕 햄조갈이 하나도 없던데. 밖에 나가서 소라도 잡아오라는 건가? 문득 짜증이 난 옥자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서 소고기를 구해오란 말이니?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뭐 이런 무개념이. 상상을 초월하는 답장에 옥자가 당황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에 쫓아가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곧바로 성호에게 정미가 자신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알릴 테니까요. 우리 성호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어. 성호는 엄마인 옥자도 사랑했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과도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서 소고기를 구해온단 말인가요? 새벽 4시 옥자는 찬 공기를 헤치며 동네를 헤맸습니다. 24시간 마트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그마저도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결국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새벽 배송을 받는 대형마트에서 겨우 소고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왕복 택시비만 3만 원이 넘게 나왔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자는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굴욕 그 자체가 아니라 아들 성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옥자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중 찾아온 공허함과 외로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산악회의 그 남자. 분명히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감정적으로 의지했던 것만은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를 챙기는 효녀인 양 말이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기 좋은 걸로 사오셨죠? 성우 오빠랑 저는 고기 가려 먹거든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모든 고난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틀 후 정미의 본격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 네, 방 정리하고 화장실 변기도 닦고요. 아, 그리고 유리창도 좀 닦아주세요. 요즘 너무 더러워져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미는 말하면서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였죠. 너는 어디 가니? 아,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네가 나가면 준호는 어떻게 하고? 준호요? 당연히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숙제도 좀 도와주시고요. 옥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안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주를 돌보는 것까지 의무로 떠넘기다니요. 정미야, 나를 부려먹고 싶은 건 알겠지만 청소를 하면서 준호까지 보는 건 나 혼자 하기에는 좀. 어머님, 정미가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뭔가 불편하시다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오빠한테 가서 다 일러버리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신 다음 결과는 어머님이 온전히 책임지셔야겠지만요. 이건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옥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정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장을 마저 했죠. 그럼 부탁드려요. 전 늦게 들어올 테니까 준호 저녁도 챙겨주시고요. 정미가 나간 후 집안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옥자는 청소도구를 들고 이곳저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혼자 청소하세요? 엄마는요? 엄마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그럼 할머니가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러니까. 옥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손주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미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다 주시겠어요? 이따 저녁에 맥주 좀 먹고 싶은데 가기가 귀찮네요. 옥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술 심부름까지 자신에게 시키다니요. 아니, 정미야. 아무래도 그건 좀. 어머님, 또다시 그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민은 이제 굳이 말로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시선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옥자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옥자가 체념 섞인 한숨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온몸이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 심부름을 하는 하인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중고 물품 갖다 팔기. 정미가 먹고 싶다는 맛집 음식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서 포장해 오기. 온갖 치사스럽고 사소한 일들에 정미는 옥자를 사용하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미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뽐내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미의 요청,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명령에 따라 아침부터 줄을 서서 맛집에서 빵을 사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빵은 잘 사오셨죠? 응. 여기 있다. 감사해요. 어머님도 하나 드세요. 정미는 아무렇게나 말하며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뺏가고는 남은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맥없이 옥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검은 봉지가 마치 늙고 불임당하는 자신의 신세 같아서 옥자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정미야,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구나. 지나치다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죠.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까요? 정미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 시선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사과하는 순간 성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거였어요. 옥자는 그저 또다시 체념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한편 성호는 처음에는 집안이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정민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어머니도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옥자는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뭐가? 요즘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다. 옥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정미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항상 바빠 보였는데 요즘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미용실이나 피부과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나나 봐. 왜? 아니, 요즘 외출이 많아진 것 같아서. 어머님이 집안일 좀 도와주셔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니까. 정미의 대답을 들으며 성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로 여유가 날 수가 있나? 결정적인 건 아들 준호의 말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맨날 쉴 틈 없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가끔 오세요. 운다고? 할머니가. 성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온다고? 어제도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어요. 왜 우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날 밤 성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옥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위축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조금 더 주무시지. 아니야, 그냥. 옥자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정미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준호 도시락은 챙겨주셨죠? 응, 했어. 감사해요. 그럼 저는 좀 더 자볼게요. 정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 의아했어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준호 도시락까지 챙기게 된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권력을 손에 쥔 정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변했어요. 어머님,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어머님이 차려주세요. 또,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요. 정미의 외출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옥자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하지만 정미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성호 앞에서 옥자를 너무 노골적으로 부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호가 집에 있을 때였어요. 정미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옥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응, 잠깐만. 이제는 옥자가 거부 반응도 없이 종처럼 물을 갖다 주자 정미는 또 다른 요구를 했어요. 아, 그리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덥네요. 성호는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정미가 더 가까이 있었는데 왜 어머니에게 시키는 거지? 정미야, 네가 하면 되잖아. 아,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면 편하니까. 편하다고? 그건 너만 편한 거지. 어머니는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셔야 되잖아. 괜찮아, 성호야. 옥자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성호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어요. 두 번째 실수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학원비 사기에 맛을 들인 듯 다른 부분에서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준호 학용품 때문에 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학용품비? 얼마나? 대충 50만 원 정도. 50만 원? 학용품이 그렇게 비싸? 요즘 교재비도 비싸고 준호가 쓰는 태블릿도 새로 사야 하거든. 성호는 의아했지만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준호와 대화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새 교재 받았니? 새 교재요? 아니요. 태블릿은?
태블릿이요? 원래 있는 게 멀쩡한데 뭐하러 새 걸 사요? 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그 5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지? 세 번째 실수는 옥자의 불륜 증거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다룬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사진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성호에게 보여줄 뻔했어요. 이 사진 좀 봐봐. 정미가 스마트폰을 넘기다가 실수로 옥자와 낯선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행히 성호가 자세히 보기 전에 재빨리 넘겼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실수는 준호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준호에게 할머니 옥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슬슬 흘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랑 사는 거 불편하지는 않니? 불편이요? 전혀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만. 그냥 엄마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요즘 너무 집안 분위기를 우중충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자꾸만 한숨을 쉬고.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정미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안 이상해요. 오히려 엄마가 이상하지. 내가? 갑자기 내가 왜?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꾸 일 시키잖아요. 정민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정민은 자신이 완전히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호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고 옥자는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거 다 하시면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성우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으로요.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엄마를 시켜먹네? 점점 묘해지는 기분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자가 걸레를 떨어뜨리며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아파서였습니다. 엄마, 성호가 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옥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디론가 시선을 돌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정미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미의 눈치를 보고 계신다. 그 순간 성호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성호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부터 옥자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가 급히 가보니 옥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무거운 냄비가 들려 있었고 옥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엄마. 성호의 다급한 외침에도 옥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나머지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옥자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급히 몰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빨리요. 성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병원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옥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성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는데도 계속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성호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시죠? 네,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도대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지.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혈압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에요.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대가 의심될 정도예요.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성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성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상태거든요. 성호가 병실로 들어가니 옥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성호야, 나 때문에 놀랐지. 미안하다.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옥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하시는데 혹시 뭔가 일이 있으셨던 거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성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성호에게는 뭔가 연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당신 뭐 아는 거 없어? 성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정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연세가 있으시다고? 엄마가 무슨 80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쓰러지실 분이 아닌데. 성호의 추궁에 정미는 더욱 어색해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안 쓰러질 사람이 있나? 그리고 왜 나한테 따지듯이 말해? 나도 어머님이 쓰러지신 게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라고. 정미의 말에는 오히려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일단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 맞지? 난 준호 밥 좀 차려줘야 해서 다시 집에 가봐야 해서. 정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성호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성호는 옥자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 하셨는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새벽 2시쯤 잠들어 있던 옥자에게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성호가 자세히 들어보니 옥자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람을 피워서, 너랑 네 아버지를 배신해서, 너의 믿음을 배신해서 미안하다, 성호야. 그 순간 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엄마. 성호가 급히 옥자를 깨웠습니다. 옥자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응? 성호야? 엄마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라니? 무슨 말? 옥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잠꼬대를 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분명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하다, 성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네 얼굴을 볼 낯이 없어. 심신이 미약해진 옥자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남자와의 일, 정미가 그것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걸 빌미로 정미가 날 이용하는데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네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래서 너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 옥자의 고백을 들으며
성호의 얼굴은 계속 딱딱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할지 옥자가 걱정과 우려 섞인 눈을 깜빡였습니다. 옥자의 고백이 끝나자 성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성호야. 사실 저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셨던 걸 알고 있었어요. 옥자는 깜짝 놀라며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성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빠가?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엄마를 때려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어딘가 도피처가 필요해서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절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진작에 엄마가 힘든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옥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성호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간 정미에게 당해왔던 모든 수모와 혼자서 고민하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성호도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미안하다, 성호야. 정말 미안해. 못난 엄마라서 너무 미안해.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옥자가 산악회에서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된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인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옥자는 그 스트레스를 혼자 견뎌내야 했거든요. 산악회에서 만난 그 남자는 옥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우정이었지만 외로움과 절망감 때문에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결코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의지처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 옥자가 직접 얻어맞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내를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정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하룻밤을 푹 자고 온 정미는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옥자와 성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왜?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뻔뻔하게 여기 나타나는 걸 보니. 서정미, 너 정말 대단한 인간이구나. 뻔뻔하다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 순간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때려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원비 조작, 엄마를 하인 취급한 것, 협박한 것. 싹 다 알고 있다고.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안 정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성우 오빠한테 굳이 다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걸 이야기하는 거라면. 성우의 입에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오자 정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보며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한 적도 없고. 그런데 네가 우리 엄마를 그걸 빌미로 괴롭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오빠, 잠깐만. 그 입 닥쳐. 성호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부라리며 정미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정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자기 비위를 맞추던 남편이 이렇게나 크고 무서워 보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엄마를 위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날부터 정미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미의 모든 부정행위를 조사했어요. 학원비 조작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금전적 부정행위들도 밝혀졌습니다. 서정미 씨,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이혼에 응하고 양육권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만날 것인지. 변호사의 말에 정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일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협의점이 없을까요? 저라고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말다툼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고 그 뒤에선 성호와 옥자의 표정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힌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정민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고 준호의 양육권도 잃었어요. 그녀가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의 대가였습니다. 6개월 후 옥자와 성호 그리고 준호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미가 떠난 후 집안은 평화로워졌고 옥자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물어보자 옥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걱정해줘서 고맙다. 성호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알았다, 성호야. 그리고, 그만. 응? 성호가 옥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같은 건 가족끼리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냥 엄마는 제 곁에 가만히 계셔 주시기만 해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한 분이니까요. 아들의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말에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